안녕하십니까. 희망 강사 배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영정보 시각화 실기 모의고사 문제풀이 B형 네 번째 영상입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문제 3번에 들어오셔서 1번에서 이제 1번,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여기 1번 항목까지 네 번째 영상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꺾은 선형님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구현하세요. 구현하기 위해서 자, 먼저 측정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네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측정값 완전 판매 건수. 자, 측정값이나 테이블을 생성해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제가 가장 중요한 세 군데를 보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자,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하는 건지 측정값을 생성하라고 하는 건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사용할 닥스 함수를 보시고 그 닥스 함수에 사용되는 함수가 두 개 이상이면 그 중에서 무엇을 찾아라? 대장 함수를 찾아라. 자, 지금은 calculate, count, filter 보시면 이제는 아시겠죠? calculate 함수가 대장입니다. 대장이고 지금 여기 파악해 보시면 주문 번호의 건수를 count로 잡고 그 다음에 준비 수량이 모두 판매되었다라는 조건을 필터 함수에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문제 3번 시트에 오셔서 자, 측정값을 생성을 하실 때는 네, 여기 테이블 뷰에서 진행하시는 게 보다 파악하기가 조금 더 빠르실 겁니다. 먼저 활용할 필드가 방송 주문 테이블에 자, 방송 주문 테이블에 한번 오셔갖고요. 방송 주문 테이블에 자, 주문 번호, 준비 수량, 그 다음에 판매 수량 필드를 가지고 자, 주문 번호에 건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건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카운트를 쓰면 되는데 자, 전체 건수가 아니라 준비 수량이 모두 판매됐대요. 자, 준비 수량이 모두 판매됐다. 그런데 준비 수량과 판매 수량이라는 필드를 자, 비교를 하라고 하니까 준비 수량이 모두 판매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어떻게 잡아야 될까를 자, 필드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준비 수량이 모두 판매되었다. 준비 수량이 모두 판매되었다라는 소리는 준비 수량과 판매 수량이 모두 다 어떻게 되면 되죠? 같으면 되죠.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죠. 준비 수량을 3,000건을 준비를 해놨는데 판매 수량도 3,000건. 자, 준비 수량과 판매 수량 건이 자, 모두 다 동일하면 어떻다? 준비 수량이 모두 판매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게 판단이 되시면 자, 이제 수식을 자, 써서 측정값을 생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자, 어디다가 하라고 했냐면 자, 측정값이 나오면 어떤 테이블에 생성이 돼야 되는지 자, 그것도 문제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야 되죠. 자, 지금 어디에다가요? 방송 주문 테이블에다가 측정값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방송 주문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고 우쿨 새 측정값. 측정값의 이름은 완전 판매 건수. 대장 함수인 calculate, shift enter. 첫 번째 인수가 식이죠. 자, 저기다가 수식을 직접 넣으셔도 되고, 기존에 있던 측정값을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자, 지금은 기존에 있던 측정값이 아니고, 자, 주문 번호의 건수니까 count 함수로 직접 수식을 쓰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count. 자, 누구의 카운트를 할 거니? 방송 주문 테이블의 주문 번호를 가지고 카운트를 하면 되겠죠. 자, 작은 따옴표. 방송 주문의 주문 번호. 그렇죠. 바로 닫고, 컴마, 쉬프트 엔터. 자, 두 번째 인수가 필터. 필터가 뭐라고요?
조건이 여기 들어오면 됩니다. 자, 조건에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필터라는 함수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 엔터. 필터의 첫 번째 인수는 테이블이죠. 어떤 테이블을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 자, 필터가 지금 준비 수량이 모두 판매되었다. 준비 수량이 모두 판매되었다. 자, 이 준비 수량은 어디에 들어있다? 방송 주문 테이블에 들어있죠. 자, 그럼 여기다가 Shift 엔터 했었죠. 여기다가 작은 대형어 따옴표 방송 주문 테이블. 맞죠? 컴마 쉬프트 엔터. 여기다가 이제 필터 익스프레션, 자, 조건에 해당되는 수식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무엇입니까? 준비 수량이 모두 판매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준비 수량과 판매 수량이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자, 우리가 여기다가 수식을 쓰면 되겠죠. 자, 필드를 나타내는 대괄호를 넣어주시고, 준비 수량과 같다. 뭐가 같다? 판매 수량이 같다. 이랬죠?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Shift 엔터, 필터에 걸리는 괄호 닫고 다시 한번 Shift 엔터. 자, 그 다음에 어디 calculate에 걸려지는 괄호 닫으면 끝났죠. 자, 좋습니다. 엔터 하셔서 완전 판매 건수 네, 생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측정값 총 판매 금액을 구하래요. 자, 총 판매 금액은 여전히 지금 어디다 방송 주문 테이블에서 자, 한번 와볼게요. 방송 주문 테이블에 오면은 뭐가 있다? 판매 금액이 없어요. 그쵸? 판매 금액이 없고 대신 뭐가 있다? 활용할 필드를 보시면 방송 주문 테이블에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네, 판매 금액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그렇죠.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가격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을 하니까 썸은 썸인데 자, 어떻게 어떠한 필드의 합계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요거 두 개를 곱하는 수식을 통해서 자, 썸 합계를 구할 거니까 썸x라고 하는 네, 닥스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주문에서 우쿨 새 측정값 누르셔서 측정값의 이름은 총 판매 금액 하시고 SUMX Shift 엔터. 첫 번째 인수가 테이블이죠. 어떤 테이블입니까? 방송 주문 테이블이니까 작은 따옴표 방송 주문 테이블 컴마 Shift 엔터. 자, 두 번째 인수 식을 써야 되죠. 식은 여기서 뭐 곱하기 뭐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가격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필드를 나타내는 대괄호 판매 수량 판매 수량 한 칸 띄우고 곱하기 자 판매 가격이죠. 판매 가격.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Shift 엔터 SUMX에 걸려지는 괄호 닫고 엔터. 그리고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 단위에서 쉼표. 네, 측정 도구 탭에 자 쉼표 스타일 클릭을 하시면 자 총 판매 금액 이라고 하는 네, 측정값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를 추가하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정답을 한번 볼까요? 자,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해서 여기는 매개 변수, 여기 있네요.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해서 클릭 한번 해볼까요? 매개 변수에 담당 호스트와 담당 MD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보이십니까? 어디가 바뀌어지는지 매개 변수의 담당 호스트, 담당 MD가 여기 차트에 이 차트에 어떤 값으로 x축의 값으로 이 매개 변수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좋아요. 일단은 매개 변수를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어디에 먼저 하셔야 될까요? 문제 3페이지에 슬라이스를 구현하세요. 자, 그럼 일단은 보고서 뷰에 오셔서 네, 홈에 가셔서 매개 변수니까 모델링이 있겠죠. 자, 모델링에 가셔서 새 매개 변수
필드를 활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필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새 매개 변수 필드, 그리고 매개 변수의 이름은 무엇으로 해라 라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름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대상되는 필드가 방송 주문 테이블의 담당 호스트, 담당자의 사원명, 자, 두 개의 필드를 활용을 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방송 주문에서 담당 호스트, 그 다음에 담당자 테이블의 사원명 필드. 좋습니다. 이 페이지에 슬라이서 추가. 자, 요 매개 변수를 슬라이서로 추가를 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원명 필드 이름을 담당 MD라고 바꾸래요. 자, 사원명 더블 클릭. 자, 지우시고 담당 MD. 좋아요.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고 네, 그렇게 되면 데이터 네, 패널에 오시면 매개 변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슬라이스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자, 그 슬라이서를 다른 스타일로 바꿔라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위치만 잡아주시면 될 거고요. 필터 적용하라고 합니다. 담당 MD 체크. 좋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생성을 해서 분석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X축의 값을 매개 변수의 이 값으로 변동이 되도록 저희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니까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선택해 주시고 사이즈와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 상태에서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방송 주문 테이블의 총 판매 금액과 완전 판매 건수를 X축으로 이제 Y축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자, 방송 주문의 총 판매 금액을 열 Y축에 바 차트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완전 판매 건수를 네, 그 선 Y축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정답을 보고 파악을 했던 것처럼 매개 변수를 뭘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X축에 들어오도록. 자, 그럼 매개 변수를 어디로 들어오도록? X축에 들어오도록.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셨으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서식을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X축, Y축, 보조 Y축의 축 제목 제거. X축, Y축 전부 다 어디 있다고 했죠? 바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시각화 패널의 서식 탭에 시각적 개체에 있었습니다. X축 항상 나옵니다. 자, 축 제목 제거. 축 제목이니까 여기에 있는 제목을 제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Y축에서도 축 제목을 제거를 하고, 자, 보조 Y축에서도 네, 제목 제거가 따로 할 건 없네요.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꺾은 선형 차트의 서식을 선의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 있나요? 여기 선이라는 시각적 개체, 선 항목에 가셔서 선의 스타일을 뭘로 파선으로 하고요. 표식을 집어넣으래요. 자, 그래서 여기 어디 가시냐면 표식 항목이 있네요. 자, 표식 항목에 오셔서 모든 범주 표시. 좋습니다. 표식이 다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에 조건부 서식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의 스타일은 그라데이션으로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에다가 네, 그라데이션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에
그라데이션을 집어넣으실 때, 자, 이런 것들을 열이라는 항목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열 항목에 가셔서 지금 현재 색깔이 파랑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라데이션으로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디? FX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FX 클릭하셔서 여기서 지정하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으로 지정할 거야. 자, 그라데이션으로 지정할 거야. 최소값 100억, 최대값 500억에다가 색깔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자동으로 잡도록 되어 있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유저가 직접 최소값, 최대값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최소값 옆에 내림 버튼 눌러서 사용자 지정 누르시면 됩니다. 값을 입력을 하면 되죠. 100억이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되셨고요. 자, 최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저가 지정하실 때는 내림 버튼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500억,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되셨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네. 판매 금액별로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보다 더 인사이트 도출하기가 쉬워집니다. 되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영상에서는 2번에 여기 1번 여기까지 하기로 했죠.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페이지에 슬라이스를 이제 구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일단 새로운 열을 추가를 하래요. 방송 주문에다가. 자, 그럼 어디 테이블 뷰에 오셔서 방송 주문 테이블에 오셔서 새로운 열을 추가하래요. 열의 이름은 거래처라고 하는데, 자, 이 거래처는 어디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 거래처 테이블에 있는 거래처명에 있는 요 거래처명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디다가 방송 주문을 통해 갖고. 그렇죠? 근데 여기 동일하게 키값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도 해당되는 거래처 코드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방송 주문에 오셔서 가지고 오는데 사용할 DAX 함수가 related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related라는 함수는 우리가 모델 뷰에서 자, 뭐끼리 테이블끼리 relationship 설정을 해두면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related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송 주문과 거래처죠. 지금 여기 보시면 방송 주문과 거래처가 지금 이런 형태로 네, 흘러 내려오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서 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오셔서 여기서 해야 되죠? 자, 테이블 뷰에 오셔서 방송 주문에 오셔서 네, 방송 주문에서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고 우쿨 세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세열 누르셔서 필드의 이름이 거래처 한 칸 띄우고 equal 한 칸 띄우고 자 무슨 함수? related 함수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써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시험 보실 때 여기 있는 걸 보시면 다른 테이블에서 관련된 값을 반환합니다. 즉 서로 relationship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누구를 불러와? 자,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명을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명을 끝났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땅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불러오는 거 보여지시죠? 좋아요. 이렇게 불러왔으면 이 거래처를 가지고 방송 주문에 들어온 이 거래처를 가지고 슬라이서로 구현하라고 되어 있죠. 문제가 조금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슬라이서를 자, 생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 뷰에 오셔서 시각화 패널에 슬라이서 누르셔서 이 슬라이서를 자 누구를 사용한다? 방송 주문에 네, 거래처 필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송 주문에 자 어디 거래처
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뭔가를 선택을 해라.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라는 자,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클릭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셔야 되겠죠. 자, 좋아요. 슬라이서를 또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날짜 테이블에 년. 이거 좀 전에 했고요. 자, 날짜 테이블에 년. 날짜 테이블에 연이면 자, 여기를 말하는 거네요. 그쵸? 자, 빈 공간 한번 클릭해 주시고 슬라이서 날짜 테이블에 년 넣으시면 되겠죠? 자, 연을 넣고 슬라이서 스타일 세로 목록 2024 필터 적용 선택하시고 시각화 패널에 서식 탭에 오셔서 슬라이서 설정에 가셔서 자, 이것을 뭘로요? 세로 목록 타입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그림을 보시고 적절한 위치에다가 정확한 위치에다가 갖다가 넣으시면 되고 문제에서 2024년 필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네, 일단 네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